자,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그러니까 책 213쪽이죠. 그러니까 3장, 그러니까 주택의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에 그러니까 먼저 앞부분 1번 주택사원사채가 있습니다. 네,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주택사원사채요. 그러니까 8688에 200만 원 건설, 1986년, 88년에 200만 원 건설 1기 신도시가 있었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 기본 제도가 그러니까 선 건설, 후 분양만 있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냉장고 회사에서요. 냉장고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기능 좋고 모양 이쁘고 가격 마땅하면 잘 팔리고요. 아니면 안 팔리고요. 자동차 마찬가지죠. 모든 물건이 다 그렇습니다. 집도 역시 마찬가지죠. 집장사가 자기 돈 갖고 집 지어 놓고 그다음에 잘 팔리면 다행이고 엉망이면 안 팔리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방에 200만 채를 짓자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모자라죠. 그래서 국민에게 돈을 빌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돈을 빌리고요. 근데 집 짓는 회사에서 나중에 이 사람에게 종이딱지를 주고 돈을 빌린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종이딱지를 내면 집으로 갚는 거죠. 주택으로 갚습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갚는다고 주택, 상환, 사채, 회사채이죠. 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사업주체 7가지 중에 회사라고 할 수 있는 게 도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있죠. 지방공사는 8688 당시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 건설회사가 발행을 하는 거죠. 지 돈 갖고 사업하는 게 원칙. 남의 돈 빌리려면 둘 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주택과 관련한 거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죠. 주택과 관련되는 거니까 당연히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토주택공사 망하지 않죠. 등록사업자 부도파산 염려가 있으니까 보증도 받아와야 된다는 거고요. 주택 공급 계약 체결까지 집을 주는 게 아니라 공급 계약 체결까지 무슨 단지 몇 동으로 몇 호로 줄게요 하는 데까지 3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공사가 끝나고 나서 넘겨주겠죠. 뭐 당시에 3,500만 원 빌려주고 집값이 5천만 원이면 1,500만 원 더 내고 집을 받아가게 됩니다. 주택사원사채 자본주의죠. 정당한 재산권 사고 팔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양도할 수 없다. 이거 시장에서 돌리면 100% 투기딱지가 되는 거죠. 양도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양도할 수 없는 거는 나중에 무이사 저조 공급질서 교란금지에서 또 보시게 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주택사원사채인데 해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어디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만 받으면 돈 한 푼 없이도 돈 받아서 그 돈 갖고 집 지어서 넘기면서 크게 이익 챙기고 또 더 집 채수를 많이 지어서 또 일반 분양 또 팔아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무슨 제도로 들어오게 되냐면 분양, 후 건설 제도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것도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예외이긴 하지만 이 제도가 만들어진 뒤로는 지금까지 대부분 다 선분양으로 가고 있는 거죠. 삽도 꽂기도 전에 집부터 판다고요. 외국에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학문 때문에 한국에 오는 사람들 1년 지나도록 이해하지 못하는 게 선분양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제도로 만들어지게 되고 따라서 이게 법으로 들어온 순간부터는 주택사원사채를 발행할 일이 없죠. 법적으로 탄탄하게 보장받고 있으니까요. 8688 뒤로 지금까지 한 건도 발행한 적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한 건도 발행한 적 없는데 그러니까 건설회사 직원들도 모르고 어지간한 사람들 다 모르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누구만 알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게 주택사원사채 제도이죠. 보겠습니다. 1번요. 주택사원사채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등록사업자는 민간이죠. 여기는 공적 주체고요. 민간 등록사업자가 주택사원사채 발행하려면 금융기관이나 보증공사에 보증을 받아야 된다. 맞고요. 2번 주택사원사채는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사채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양도할 수 없다. 그런데 외국으로 이민 가게 된다고요. 그때는 양도할 수 있다. 그때는 이쪽 시행자가 갖고 있는 장부, 채권 원부에다가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 종이딱지 채권에도 기재를 해야 된다. 이전하는 것은 원부에 기재해야 이전이 되는 거고 종이딱지에도 이름을 써놔야 다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사원사채 효력은 상실된다. 상실된다 X예요.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 거죠. 집장사 부도파산 자빠지는 거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자빠졌다고 이거 종이딱지 휴지 조각 된다. 그러면 누가 돈 빌려주겠어요?
또 보증을 받는 경우도 받기도 하잖아요. 집 받을 수 있는 효력은 유지되는 거고요. 4번 주택상환세 발행자, 그러니까 주공과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 대장을 비치하고 장부죠. 주택상환사채 그 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4번 맞고요. 5번 주택상환세 발행하려면 발행계획 작성에서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3번. 2번 문제요.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등록사업자는 그러니까 자본금 등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보증주식회사, 보증 받은 때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다. 맞죠?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장사라고 아무나 다 발행할 수 없고요. 우선은 등록사업자는 연간 20만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뭐요? 개인도 있고 집장사 아줌마요. 개인도 있고 그다음에 회사도 있지만 이건 회사채니까 주택건설 회사가 발행하는 거고 개인은 발행할 수 없고요. 또 회사도 그동안 건설 실적이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된 회사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고 보증을 받아야 된다. 1번이 맞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이요. 그러니까 주택상환사채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기획재정부 X예요. 기획재정부는 국가의 곳간, 창구를 책임지는 사람이죠. 여기하고는 관계없고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2번 틀렸고요. 1번이 맞고 답이죠. 3번 그러니까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고 그 증권,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원서류, 종이딱지에 이름 써져 있고요. 사채권자 명의 변경은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채권 X예요. 원부, 채권 원부에 기재해야죠. 양도할 수 없다가 원칙. 근데 이민 갈 때는 양도할 수 있죠. 그 양도하는 건 그러면 이 국민 A1, A2 간의 문제 A2, A1과 이 등록사업 이쪽 발행자와의 계약이었잖아요. 그러면 A2와 발행자의 계약으로 바꿔야죠. 원부에 기재해야 이전이 되고 그 다음에 종이딱지에도 써놔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채권이 아니라 원부고요. 4번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주택상환사채 효력을 상실한다. X예요. 지분 받을 수 있어야죠. 5번 주택상환사채, 사채, 회사채이죠. 회사채니까 상법이 일반법입니다. 그런데 주택법보다 상법의 사채를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보다 X, 우선 X. 그러니까 주택법이 특별법이니까 주택법을 먼저 적용하죠. 주택법을 적용하고 주택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법, 상법을 적용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요. 3번 주택법상 공공택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있는데 이제 공공택지 가기 전에 이쪽 이 선분양에 대해서 먼저 보고 가도록 하시죠. 지금도 역시 원칙은 선건설 후분양이 원칙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과가 있으면서 예외 규정으로 선분양이 들어왔죠. 선건설 때는 아무 문제가 별 복잡한 문제가 없어요. 그냥 집을 샀습니다. 이게 내 집을 내 거라고요. 내 거고 애프터 서비스 책임만 남아 있죠. 이제 최장 10년까지 집장사 하자보수 책임만 있습니다. 그건 이제 또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법에 따로 있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별 복잡할 게 없는데 여기는 돈은 지금 집 받는 사람이 내고 있고 그 돈 갖다가 그 집장사가 다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민법의 공사 도급 계약 비슷한 거잖아요. 돈 줄게 지어서 넘겨라라고 하는 건데 주인 행세를 이쪽이 다 하고 있다고요. 일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이 공급 규정에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이건 이제 다 지우고 가도록 하죠. 주택상환세는 끝났으니까요. 아까 보셨듯이 한 번에 33만 이상을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요. 선분양, 집 돈부터 먼저 땡기겠다고요. 선분양은 민간만 가능합니다. 민간만 할 거고요. 민간 A가 어디에 1000세대를 짓고 싶다고요. 1000세대를 아직 짓기 전에 먼저 돈부터 땡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돈부터 땡기려면 입주자 모집 승인,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라고 하는 걸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승인을 받으려니까 승인 신청을 넣겠죠. 입주자 모집 승인이라고 하면 그걸 누가 하냐면 시군구가 승인을 해주는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부터 땡기게 해주는 거죠. 선분양이고 해당 단지의 주택 공급 가격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 그러니까 광고를 내겠죠. 광고를 내고 모델하우스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요. 이제 돈을 땡기는 거죠. 돈을 받는데,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델하우스 보고요. 아니, 별거 아니네. 뭐 안 하면 뭐 그걸로 끝이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네, 그 돈을 내는 사람들이 있겠죠. 집값 네 덩어리로 나누어서 냅니다. 주택의 소유를, 주택법에서는 민법 소유를, 주택법에서는 입주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유하는 데 드는 돈, 집값을 입주금이라고 합니다. 입주금을 네 덩어리로 나누어 내요. 네 번이 아니라 네 덩어리로. 첫 번째 돈, 청약금을 내는 거죠. 뭐 청약금 낸 사람이 만약에 2,000명이면 경쟁률 2대1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1,000명을 정하죠. 당첨 사실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돈 갖고 오세요. 두 번째 돈, 뭐를 내고요. 계약금을 냅니다. 그 다음에요. 중도금을 뭐 3번, 4번 나누어 내게 되는 거죠. 마지막 중도금, 도배공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럼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사용검사를 받고, 지금 이 청약금 내는 B1, B2 돈으로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주인행세를 집장사가 다 하고, 그다음에 보존등기를 집장사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하게 되죠. 여기까지는 동산이죠. 시멘트, 모래, 물, 자갈, 쇠파이프가 굴러다니거나 한 군데에 엉겨 있거나 하는 겁니다. 사용검사를 받아서 공법상의 한 덩어리가 됐고 보존등기로 민법상의 객체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돈 갖고 오세요. 마지막 돈 뭐를 내고요? 잔금을 내게 되는 거죠. 자, 잔금을 내게 되면 A, B 계약에서 B 할 바 다 했죠. 또 넘겨줘야 됩니다. 뭘 넘겨줘요? 주택을 넘겨주죠.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B가 주택이라고 하는 물건에 대한 물권적 지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소유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입주자라고 하고, 그러면 계약은 언제 성립됐고요? 계약금 때가 아니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요.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당첨 사실 통지받은 때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이 계약 당사자 지위를 뭐라고 부르고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부르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분양권, 입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뭐 다음에 세 가지요. 자본주의죠. 먼저 첫 번째요. 자본주의니까 지유주택 다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요. 지유와 주택은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다음 세 번째요. 이 지위, 건설 공사 기간이 20층 아파트 표준 36개월 정해져 있습니다. 지유주택 사고 팔 수 있지만 자본주의인데 특별한 경우, 투기잡자, 그래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지유주택을 사고 팔 수 없게 하는 경우도 있죠. 특별히 정해진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분양 얘기가 주택 공급에 계속 따라가게 되는 거고요. 이제 문제 계속 가시죠. 3번 문제요. 공공택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0가지 공공사업에 따른 신도시가 있습니다. 환지와 환권은 공공택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환지는 땅 대신에 땅, 새 땅, 옛날 땅 주인이 다 가져가는 거고요. 환권, 토지건축물, 새 토지,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의 세계에 팔 땅 없죠. 그럼 공공택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0가지 공공사업을 다 외우는 게 아니고요. 환지와 환권 찾으면 되죠. 근데 또 한 번 숨겨져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게 또 일입니다. 동그라미 5번 도시개발 조합은 언제만 만들어요? 전부 환지 때에만 조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5번은 환지 사업이고 환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답은 5번. 4번 문제요. 주택법상 주택의 공급과 분양 가격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있는데요. 먼저 또 4번 문제 가기 전에 다른 내용 하나 보고 가시죠. 분양가 상한제가 있습니다. 집값, 그 집장사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거죠. 일정 선, 이 선을 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스 요금이요. 공영버스도 있고 개인 버스도 있는데 개인 버스 회사 사장 자기 마음대로 버스 요금 정하나요? 아니죠. 가격 정해져 있죠. 연탄값 500원 정해져 있죠. 집값 이 선 넘지 마라고요. 정해져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라고 하면 그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공공택지이죠. 공공택지는 땅값을 헐값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집값도 좀 어느 정도 싸게 내야지 집값을 비싸게 내면 나쁜 사람이죠. 그 다음에요. 민간택지 가운데
특별히 걱정되는 거죠. 아이고, 여기는 그냥 내비두면 안 되겠다.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상 두 군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요. 그러니까 공공택지와 적용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보도록 하시죠. 4번 문제. 주택의 공급과 분양가격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1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맞죠? 집값이요. 땅값과 콘크리트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토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 입주자를 모집할 때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입주자 모집 승인이요. 그 단어를 꿰셔야 되는 거죠. 또 하나 특별히 외워야 될 단어이죠. 칠판 저쪽을 보시죠. 그러니까 이쪽에서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은 한 번에 그러니까 30만 이상을 하려면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입주자 모집 승인이요. 아니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은 선분양 돈부터 땡기려면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거죠. 그건 누가요? 민간 일대요. 민간 일대 되고, 또 이제 더 세부적으로 가면은 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 때는 승인을 받고, 단지 내 복리시설이요.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신고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니까요. 그래서 입주자 모집 승인, 그러니까 선분양, 그러니까 민간이 시군구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다. 선분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예요. 동그라미 2번 토주택공사 입주자 모집 승인 시군구에게 받는다. 틀렸죠. 토주택공사 공적 주체는 받지 않고 민간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사업주체가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 신고죠. 동그라미 2번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승인. 동그라미 3번 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는 입주자 모집 신고입니다. 시군구의 승인이 아니라 신고고요. 3번 틀렸고,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는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없다 X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 땅값을 헐값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집값을 왜 그렇게 정했는지 이유를 대라고요. 집장사가 이유를 대야죠.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는 그러니까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5번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150m 이상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X요.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데 어디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도경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어찌고 저찌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가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 되는 거죠. 5번 문제요. 분양가격 제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이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5번 문제가 틀린 것은 이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사업주체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도경관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번 관광진흥법 관광특구 55층 아파트 건설 공고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도경관 적용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3번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없다 X요. 공공택지 땅을 헐값으로 받았으니까 사업주체가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됩니다. 3번 틀렸고요.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있어 분양가격 산정의 기준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국토부로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맞습니다. 바로 옆 문제요. 그러니까 214쪽에 4번 문제에 동그라미 1번 택지비와 건축비가 있죠. 택지비에 대한 더 세부 규정이 따로 있고 건축비에 대한 세부 규정이 따로 있는데 그게 5번 문제의 동그라미 4번이죠. 기본형 건축비 국토부로 정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역마다 물가 차이라든지 이것저것 고려해야 될 게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시군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4번 맞습니다. 그러니까 5번요. 시군구는 분양가격 제한, 공시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틀렸죠. 다음 문제요. 6번 문제. 주택법상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보시죠. 공급질서 교란 금지는 또 별개의 내용이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유주택, 자본주의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전매 제한 걸릴 때 사고 팔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그런데 어느 집이 있는데 이거는 이 집은 B라는 사람에게 A 사업주체가 B라는 사람에게 특정인에게 특정 주택을 특별 공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정인에게 받은 거니까 누구만 저 집을 살 수가 있는 거라고요. B만 살 수가 있죠. 이것을 속닥속닥 C가 가서 야 B야 너 새 집 받는다며 내가 웃돈 얹어줄게 내가 들어가 살자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지가 거짓말로 서류 조작해서 앵꽁앵꽁 나도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거짓말로 받아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B만 가야 되는 그런 특별 공급이 있고요. 이 공급 질서를 교란시키지 말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급 질서가 아니라 이걸 전제로 깔고 있는 그 공급 질서 교란 금지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람에게만 집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준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무이사 저조가 있죠. 무이사 저조, 무이사라는 사람이 임원이 있는데 칭찬해주면 일 잘하는데 조금만 교란시키면 아이고 뚝 떨어진다고요. 저조해진다고요. 무이사 저조 하면 안 되니까 교란시키지 마라 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는 투기가 아니고요. 상속과 저당은 투기가 아니죠. 이거는 제외한다, 즉 얘는 허용된다 라고 하는 거죠. 상속은 애고애고 슬픈 일이고 저당은 그 돈 받아가면 되는 거죠. 만약에 위반한 거 적발되면 B한테 집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지위 상태에서 발각되면 B에게 집을 안 준다. 계약 상태에서 발각되면 안 준다. 돈 다 내고 돈은 다 냈는데 B가 안 살고 C가 살고 있는 거 발각되면 돈 주고 뺏는다. C 당신 누구셔? 나가셔 하는 거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10년 이내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가 있죠. 공급질서 교란 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6번 문제요. 6번에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이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금지하는 거예요. 무이사 저조 이걸 양도양수 할 수 없다 등등등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는 제외된다고요? 상속 저당은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속 저당을 찾는 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두 번째로는 무이사 저조가 아닌 거 다른 거 써놓으면 그것을 찾아내는 게 하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무이사 저조예요. 계속 들어서 아십니다만 기본서 보셨으니까요. 무허가 건물 확인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주택사원 사채,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조합원 지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중에 어느 하나를 빼고 거기다 냉장고를 넣겠어요? 자동차를 넣겠어요? 그냥 딱 입주할 수 있는 지위밖에 없는 거죠. 됐고요. 그러면 6번 문제. 1번 주택사원 사채의 증여, 2번 입주자 저축증서의 매매 알선, 3번 도시개발채권의 양도. 도시개발채권은 여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3번 틀렸고요. 4번 무허가 건물 확인서 매매 목적으로 하는 광고, 5번 이주대책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이주대책 대상자와 그 비슷한 거죠. 매매 등이 다 금지되는 거고 3번이 틀렸죠. 7번 문제요. 주택 공급 질서 교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증서나 지위의 양도, 양수,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이 아닌 것은 제재 수단이요. 위반한 거 발급되면 안 준다. C 나가라 하는 거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모든 법이 딱 통일되어 있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경우에 따라서요. 어디서는 2년 이하 1천만 원, 또 어디서는 5년 이하 3천만 원 이렇게 어수선했었다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법을 100%는 아니지만 맞춰가고 있습니다. 1년 이하 1천만 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0년 이내의 기간에서요. 그 다음에 제재수단이 아닌 것은 1번 주택공급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할 수 있고요. 안 준다. 2번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안 준다. 3번 사업주체가 주택가액을 지급하면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돈 주고 뺏는다. 안 준다. 맞죠?
4번 양도 차익을 전액 몰수할 수 있다. 양도 차익을 확정해 주고요. 인정한다고요. 그걸 뭐 몰수하고요. 그런 거 아닌 거죠. 안 주는 거고 돈 주고 뺏는 겁니다. 지금까지 낸 돈에다가 은행이자 주고 뺏는 거죠. 4번 틀렸고요. 그러니까 5번 입주한 자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 나가라. 퇴거를 명할 수 있다가 있죠. 틀린 것은 4번입니다. 다음에 8번 문제요. 그러니까 주택건설사업에서 건설련 주택대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제한되는 기간은 8번 문제 역시 설명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잔금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B한테 깨끗한 등기부가 넘어와야죠. 깨끗한 등기부가 넘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부 못된 A들이요. 그러니까 이 B에게 넘겨야 될 그 땅, 그러니까 B에게 넘겨줘야 될 그 집 담보 잡고 돈 빌려 쓰고 도망가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자주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거 못하게 아예 다 써놓고, 그러니까 등기부에다 써놓고 부기등기까지 해놓고 그것도 안 보면 너는 등기부도 안 보냐? 무효이다 라고 하는 게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가장 초장 시점부터요. 가장 막장 시점까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사유 발생 60일까지 해야 되죠. 초장부터 막장 시점까지. 그러니까 이 B1, B2에게 깨끗하게 넘겨야 될 이 땅, 그다음에 이 집, 뭐 담보 잡고 빌려 쓰거나 빌려주거나 그런 게 해서는 안 된다. 등기부까지 써놨는데 부기등기까지 해놨는데, 그러니까 C라는 사람 돈 A한테 빌려줬으면 너는 등기부도 안 보냐? 무효이다 라고 하는 거죠. 땅은 45억 년 전부터 있었고, 그러니까 이때가 이 개나리 단지의 가장 초장 시점부터 부기등기 해놓는 거고요. 주택은 보존등기 때 주택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부기등기를 해놓는 겁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8번 문제 저당권 설정이 제한되는 기간은 B1, B2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자는 거죠. 가장 초장 시점부터 가장 막장 시점까지. 그러니까 등기법, 소유권 이전 등기, 사유 발생 60일 내 등기를 해야 되죠. 그냥 등기법으로 할 수 있네요. 60일까지. 답은 5번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날 이후 60일까지 입주 예정자 B1, B2를 보호한다는 거죠. 다음 9번 문제요. 투기과일지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일지구 지정 해제할 때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다. 시군과 협의 X요. 뭐 동그라미 1번. 해설이요. 국토부 장관 시도사가 정하고 서로 얘기하고 지정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해설이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 해제하려면 시도사 의견을 듣고 시도사가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한다. 국토부 장관 시도사 서로 얘기하고 지정을 합니다. 시군과 협의하는 거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투기과일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에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법령이 정한 수 이상의 토지 소유자는 시도지사에게 투기과일지구 지정에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X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다 틀렸고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하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경우에 그 하급청, 시도지사와 시군구가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정한 경우에 그 하급청, 시군구가 해제 요청할 수가 있죠. 풀어주셔. 네 글자 며칠 내 대답하고요. 40일 내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맡겨놓으면 주민들한테도 권한을 주면 권한이라고 할까요? 얘기할 기회를 주면 그냥 무조건 다 풀어주셔 할 거잖아요. 대상이 아닙니다. 동그라미 3번. 국토부 장관은 1년마다 그러니까 전문가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투기과일지구 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투기과일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한다. 3번 맞습니다. 왜 그런지 그렇게 써져 있어요.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도 시도지사도 지정하는데 동그라미 3번. 국토부 장관이 1년마다 검토한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4번. 투기과일지구에서 제한되는 전매는 상속 경우를 포함해서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상속이 어떻게 포함돼요? 그러니까 전매 제한되는 전매할 수 없다. 상속을 포함한다. 제발 좀 그런 법 좀 만들어 달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 유도가시다면 그러면 투기과일지구 지정만 되면은 전매가 제한되고 상속이 제한되니까 상속이 제한되면 돌아가시지 않는 거고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뭐 말이 아니잖아요. 말이 아닌 거고요. 상속은 당연히 제외되는 거죠. 그건 애고 슬픈 일이고 투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금 이 공급질서 교란금지에서는 상속과 저당이 제외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9번 문제요. 9번 문제 동그라미 4번.
이제 그 투기과열지구와 전매 제한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쪽에서는 상속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상속과 이일이 있죠. 뒤에서 볼 겁니다. 4번 상속을 포함한다가 틀렸고요. 5번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에 입주된 지위는 이혼으로 인해서 배우자에게 이전이 불가피하고 사업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전매할 수 없다. 없다 X예요. 상속과 2일 때는 예외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옳은 것은 3번이죠. 10번 문제요. 그러니까 주택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토주택공사가 총 지분의 70%를 출자한 부동산 투자 회사가 사업 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할 때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토주택공사 공적 주체가 70%를 출자했어요. 그거는 투자회사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 그 투자회사에서 뭔가 결정할 때 토주택공사 마음대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것도 공적 주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입주자 모집 승인은 뭐였고요? 민간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거였죠. 민간이 선분양, 즉 돈부터 땡기려면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토주택공사 입주자 모집 승인이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관광진흥법 관광특구에서 층수가 51층 140m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X요. 도경관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죠. 3번 그러니까 시도자는 그러니까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지금 그쪽에 218쪽에 위에 있는 문제 9번 문제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하는 거죠. 10번 문제 3번 틀렸고요. 4번 그러니까 주택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 소유자들이 매도 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면적의 5% 미만이어야 된다. 맞죠? 지금 이 지위, 이쪽 그 저당권 설정 제한은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자는 거고요. 동그라미 4번 옳은 내용인데요. 입주자를 보호하자는 거죠. A한테 돈 다 내고 집 받아서 B, 그러니까 100명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느 땅 주인이 갑자기 나타났다고요. 그 아파트 단지 땅 주인이 나타나서요. C가요. 아이고 잘 잤다. 당신들 내 땅에서 뭐 하셔? 나가셔. 그러면 좀 일이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5% 미만이면 아이고 저 A 잘못 때문에 아저씨도 골치 아프죠. 저희들도 골치 아픕니다. 근데 5% 미만 찌끄한 땅이니까 내놓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겠습니다. 매도 청구 할 수 있는 거죠. 5% 미만의 경우에만요. 동그라미 5번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에 입주된 지위는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상속할 수 없다. 말이 안, 상속할 수 없다. 틀린 거죠. 상속과 이의는 예외가 허용됩니다. 5번 틀렸고요. 옳은 것은 4번이죠. 그러니까 11번 문제요. 투기과열지구와 전매 제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죠. 11번 문제 관련해서요. 지위와 주택의 전매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1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그게 31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위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 전매 제한요. 그러니까 투기과열,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뭐를요? 지위를 전매할 수 없고요. 주택은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뭐였나요? 공공택지와 적용지역이죠.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지위도 주택도. 그다음에 수도권의 그러니까 민간택지의 경우에는 거기도 역시 그러니까 지위도 주택도 1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전매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위가 돌린 거 발각되면 돈 주고 뺏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주택 못 돌리게 이 집은 못 돌리는 집입니다. 부기등기를 해놓는 거죠. 위반한 것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포상금 제도도 있죠. 그런데 상속은 투기가 아니죠. 그다음에 뭐 이혼, 그다음에 생업상 사정으로 이주, 이전, 그다음에 해외로 이주, 2년 이상 해외 체류,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주대청용 주택, 그다음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배우자에게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등요.
상속과 2일의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놓고요.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틀린 것은 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일정 지역을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러니까 투기과일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투기과일지구를 지정합니다. 2번. 사업주체가 건설 공부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주택으로 투기과일지구,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주택공인개발지구, 주택공인개발지구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빠지고 수도권 민간택지가 들어와 있고요. 그 지금 그러니까 책이 나오고 나서 책에 애당초 원고에 그러니까 잘 오타도 한두 개 있었고요. 제 잘못이고요. 그다음에 책 나온 뒤로 법이 개정된 것들도 있고요. 그건 다 모아서 한 방에 이렇게 같이 보실 수 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도권 민간택지이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을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틀렸죠. 셋째 줄에 5년 이내가 아니라 몇 년 이내고요. 1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고 2번이 답입니다. 3번요. 투기과일지구 안에서 건설공부 때는 주택에 입주된 지위에 있는 자가 상속에서 추가한 주택으로 세도년 전에 이전하는 경우 사업주체 동의를 받으면 전매 제한 기간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맞고요. 4번 투기과일지구 안에서 건설공부 때는 주택에 입주된 지위에 있는 자가 그러니까 투기과일 지구에서는 지위인 거죠. 세대원 전에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체 동의를 받으면 전매 기한 제한을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맞고요. 5번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일지구 지정하려면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면 시도지사와 의견을 듣는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서로 얘기하고 지정한다. 맞죠? 2번 틀렸고요. 5년 이내가 아니라 1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입니다. 다음 문제요. 12번 그러니까 전매행위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전매 제한 기간은 주택의 수요와 공급,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고요. 2번 사업주체가 수도권 지역으로 공택지, 외택지에서 그러니까 건설 공부하는 그러니까 주택을 공부하는 경우 수도권의 공택지, 외택지, 민간택지이죠. 그러니까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문구를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한다. 맞죠? 3번 세도년 전에 2년 이상 해외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로 사업주체 동의받으면 전매 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맞고요. 4번 상속에서 추가한 주택으로 세대년 전에 이전하는 경우로 사업주체 동의를 받으면 전매 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맞죠? 5번 수도권 지역으로 공택지, 외택지, 수도권의 민간택지죠.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공매 시행되는 경우에도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전매할 수 있다. X요. 동의를 받아야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틀린 것 5번. 13번 문제요. 입주된 지위 주택에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주택 입주된 지위 및 주택에 대해서는 10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을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맞고요. 2번 세대원 전에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X요.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려면 2년 이상이 돼야 되고요. 3번 입주해서 된 지위주택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증여할 때 예외적으로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자에게 증여했다고는 아줌마한테 맞죠.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만 예외가 허용되고요.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 그러니까 부부 공유로 하는 거죠. 3번 틀렸고요. 4번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주택에 입주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무효이다. X요. 그게 아니라 돈 주고 뺏는다. 5번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입주된 지주택 전매하거나 이 전매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그러니까 주택의 공급에 대한 내용들을 보셨습니다. 아무튼 큰 틀, 지금 이렇게 그 기본서 때 세부적으로 본 것들도 있었죠.
그것도 지금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핵심적인 것 짚으면서 이제 본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기본서에서 본 내용 중에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지금 짚어서 보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때 짚은 이 내용들은 반드시 잡아두도록 하시고요. 그러니까 문제 보시면서 지금 칠판에 설명드린 것들이요. 그러니까 기본서 2번 정도 보신 다음에는 기본서와 문제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 보시고 또 기본서 보시고 반복해서 보시고요. 그러니까 문제집 2권이면 훨씬 더 좋은 거죠. 깨끗한 거 놔두고 가리고 눈으로만 읽고 너 틀렸지 잡아내실 수 있으면 아주 뛰어난 실력이 되십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이제 주택법 마치고요. 잠깐 쉬고 농지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